알반 미니스트리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킹 푸어라는 개념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워킹 푸어가 새롭게 등장하는 계층, 경제 계층 중에 하나인 개념으로서 등장을 했는데, 사실상 워킹 푸어라는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사실 있었는데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계층이 그 워킹 푸어들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그 계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면서 이 워킹 푸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새롭게 대두가 됐습니다. 워킹 푸어는 단순하게 이제 홈리스하고는 좀 달라요.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제 홈리스라고 하는데, 사실상 얼반 미니스트리 리더들 사이에서는 홈리스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로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하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홈리스라는 사람은 가족, 집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집이 아니라 가족이나 자기가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페펙스의 홈리스 중에는 가족 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홈리스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unhoused, 그러니까 하우징, 거처나 집이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 그래서 unhoused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쓰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킹 푸어는 홈리스랑은 조금 달라요. 워킹 푸어는 홈리스랑 다른 점은 뭐냐? 직업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거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어떤 수입으로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워킹 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들 중에는요,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를 내서 자기가 혼자 사업을 하는, 자영업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집을 갖고 있어? 건물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입이 되지 않아서 워킹 푸어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2006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Pursuit of Happiness라는 영화, 윌 스미스가 주연을 했는데, 그 영화는 리처드 가드너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자서전을 바탕으로 극본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가드너는 사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업자를 가지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의료기기, 의료 모니터였습니다만, 이 의료기기가 사실상 어때요? 한물 같다. 그래서 아무도 병원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기기를 가지고 팔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로서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의료기기를 샀는데, 의료기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아내도 떠나고 집도 쫓겨나고, 그래서 그날 하루에 하나를 팔면 그날 하루 여관방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이제 영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 아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홈리스 쉘터, 이제 뉴욕에 있는 홈리스 쉘터에 들어가서 그날 밤을 지낸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으면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장면이 있을 거예요. 아들을 재우고 자기는 경비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고 숨죽여서 울고 있는 그 아들, 그 크리스 가드너, 윌 스미스의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사람처럼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워킹 푸어들은 그 수입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수입이 보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 여러분 들어볼 수 있으면, 이번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워킹 푸어인 사람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2005년 8월에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태풍 하면은 뭐 기억하겠어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태풍 사라호 태풍을 생각을 하실 거고, 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태풍 매미 정도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 사실 2005년 카트리나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굉장히 크게 인상이 남아있고, 굉장히 큰 충격으로 남아있는 이름입니다. 2005년 8월에 미국 남부에 카트리나가 들어왔을 때 제일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뉴올리언스였어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는 여러분 뭐 영화나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겠지만 흑인 빈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문화와 독특한 우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뉴올리언즈에서 이제 피해가 가장 컸을 때에 지금의 한국으로 얘기하면 재해대책본부 같은 거, 중앙재난국, FEMA라고 얘기를 하는데, FEMA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를 앞질러가고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 1만 명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전에 태풍, 그 허리케인이 오기 전에 뉴올리언즈 사람들이나 남부 사람들한테 피난을 권장하고, 피난을 이야기하고, 피난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피난하도록 인도했어요. 얼마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카트리나가 상륙하기 일주일 전부터 피마에서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피난을 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허리케인이 오는데, 큰 허리케인이 와서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집에 있느냐? 왜 집에 있기를 고집하느냐? 가자, 움직이자. 근데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러느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동수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의 영향권을 일주일 안에 걸어간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때 당시에 집안에 머물러서 수몰당한 물에 침수해서 이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걸음으로 뭐 그 준비를 해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동 중에 숙박지나 아니면 숙박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난을 피해서 옮겼을 때 거할 수 있는 거처가 없어요. 이 뉴올리언즈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지역 커뮤니티 전체, 동네 전체가 어떻게 커뮤니티 전체가 굉장히 빈민한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지나가 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아예 그냥 우울해요. 거리 자체가 우울하고 생기가 없고, 사람들은 있는데 집은 있어요. 거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집 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집은 있는데 일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수도가 끊겨요. 전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의 어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그런 허점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면 60세 이상 은퇴한 시니어가 되거나, 아니면 직업이 없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홈리스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도 60이 되지 않았고, 그 직장도 있고, 일도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들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뉴올리언즈나 뿐만이 아니고, 이 지역의 어떤 이 워킹 푸어들의 지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지역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무력해요. 무력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생각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어두운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2005년에 왔어요. 미국 2005년에 왔는데,
2005년에 와서 전 처음에 어학연수를 왔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할 때에 신문 이제 영자 신문이죠. 이제 워싱턴 DC의 주변의 어떤 소식들을 얘기하는데 그때 DC에서도 워싱턴 DC에서도 누가 있었냐면 한 부인이 그 나이 든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가 11년 동안 전기와 수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수도가 끊긴 거죠. 근데 뭐 전기와 수도가 끊겼고 뭐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근데 그 사정을 안 주변에 그 NGO 단체들하고 다른 기관들이 이 할머니의 밀린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것들을 대신 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다시 수도물이 나오고 더운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10년 만에 처음으로 뜨뜻한 물에 거품 목욕을 욕조에서 목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뭐 잘 상상이 가지 않을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분명히 그런 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홈리스, 그러니까 언하우스드 피플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집이 있고 일정한 거처가 있기 때문에 언하우스드 피플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본적인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워킹 푸어가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 지역에서 버지니아 지역과 하고 이게 워싱턴 DC를 중심한 메트로 지역에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우징, 그러니까 아파트나 그 집, 세, 렌트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한 25%에서 30% 정도 비싸고 물론 뉴욕시와 비교를 하면은 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부 쪽이나 아니면 남부 쪽 다른 주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하우징이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료 체계에 문제 허점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를 비롯한 사회보장 제도에 허점이 있을 텐데 미국을 세상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미국의 의료에 관해서는 의료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의료 체계가 엉망이고 또한 의료 서비스의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치료나 아니면 병에 대한 어떤 약 처방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의료 체계와 하우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